오늘은 미치리 자에서 미치리. 예. 미치리. 예. 그죠? 예. 미치라는 사람 손이 미치다라는 뜻이걸랑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미치다고 이 위에 있는 부분이 이게 사실은 이게 손수걸랑요.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손수. 밑에가 이제 사실 밑에가 물수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게 이제 소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소전에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손을 한 표시를 하면 돼요. 손을 표시하면 손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게 손수동이고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고. 근데 털모자는 또 반대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털모자는 이렇게. 근데 이것을 이런 모습을 표시하는 거라고 이것이. 꼬리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왜 꼬리 있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손으로다가 짐승의 꼬리를 잡는다. 그래서 미치다. 그래서 이걸로 미치다. 손이 미치다. 어디 뭐 미치는 게 아니고 미치다. 손이 미치다. 예.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설명을 또 그렇게 해요. 이 손으로다가 이 밑에 이렇게 보시면 뭘로 보여요? 이것이 물수로다 보이잖아요. 손으로다 물을 파서 지하수에서 물을 건져낸 것이 그게 미치다. 이제 이렇게도 해석하시는 분인데 소전에 보면 이 모양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적인 해석이고 이걸로 한번 보셔야 된다. 이제 미치다. 이제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뭐 떠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먹는 거예요. 여기 잡을 채, 체포. 저기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다. 근데 요거하고 틀리지. 요거하고 안 쓰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건강한 강자일 때도 편안한 강자일 때인데 여기서 부수가 이제 지범자 걸랑요. 근데 그때도 이것이 쓰인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거는 많이 쓰이지가 않아가지고요. 결국 어디 쓰이냐면 그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한번 보실까요? 여기 회의다. 손으로 짐승의 꼬리를 잡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꼬리를 잡고 붙여봐 뒷쫓아간다. 미치다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문에서 보시면 따라잡는다는 뜻이고 우와, 손우와 꼬리미 생략형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가 딸리는 보통 종례자는 종례. 종례는 사실은 이것이 이제 소전에 보면요. 이것이 이제 위에 손비사로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나무목에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미치가 이것이. 그래서 향을 피우면서 요 나무를 향이도 보고요. 향을 피우면서 동물을 잡아다가 신에게 제사 지내는 모습이다. 이것이 종이다 하고 또 한번은 요거를 딱 이렇게 표현해서 선비가 말을 보이게 시켜서 그 따르는 사람을 종이다. 짐승을 잡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죄인이나 이민족을 붙잡아 제사를 담당하는 관원의 종으로 삼다. 그래서 이제 종이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우리 서예에서 예서다 그랬죠. 이제 그래서 할 때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저지른 죄의 꼬리에 잡혀 종이 되다. 또 다른 말은 저지른 죄에 잡혀서 꼬리가 잡혀서 종이 되다. 또 손에 잡힌 짐승을 손질하는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어쨌든 종의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에 잡힌 모습이다. 맨 뒤쪽에요. 맨 뒤쪽에 보시면은 예속이라 그래야 되잖아요. 예속. 손에 잡혀갖고 어디 속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속되어 있다. 뭐 앞에 거는 뭐 여러 가지 그냥 넘어가서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종례가 하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보이는 세추입니다. 세추. 근데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이거 볼 때는, 세추 적어볼까요? 네. 직과 추의 반절입니다. 네. 직과 추의. 요거의 반절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근데 이제, 쉬운 거, 우리가 사전에 찾으면 뭐래요? 이거 무슨 새라 그럽니까, 보통? 꼬리가 짧은 새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그러고. 이것은 이제, 긴 꼬리 새라고, 긴 꼬리 새라 그러는데, 제가 보는 책에서는 이것도 안 맞다 이거죠. 이것도 안 맞고, 긴 꼬리 새고, 이것도 꼬리 꽁지가 짧은 새고. 근데 왜 안 맞느냐? 이렇게 뭡니까, 이거는? 꽁치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꽁 같은 건 길잖아요. 근데 이게 안 맞다 이거지,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거는 목이 저기에서 이거는 우울기를 잘하는 새고, 이거는 우울지를 잘 못하는 새다. 이렇게 표현도 했는데,
또 그것도 100% 맞진 않아요, 그것도. 예? 이게 대표적으로 이거 꽁치를 들었더라고, 이것이. 꽁치를 들었는데, 이제 그렇지. 울기도 하잖아요. 꽁꽁 울죠. 근데 그렇죠,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 맞는다 이거지. 이게 긴 꼬리고 꽁지가 이게 길잖아요. 꽁이 얼마나 길어 이쁘고. 이게 안 맞는다 이거죠. 근데 이게 소전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됐구나. 요것이 이제 새추고, 새추고 이제 우리 저기는 새조는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요 눈이죠, 요렇게. 요 꼬리고, 요렇게, 요 발이다. 요런 식으로 이제 새하고, 예? 이렇게 제형상 되지만 까마귀 옷자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눈이 없어. 네, 요런 식으로 그랬다. 까마귀 옷자, 여기 눈이 없는 거.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랬다. 근데 요 새가 어쨌든 요런 식으로 소전해서는 그 모형이 그랬대요. 원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 나중에 나오죠. 모일집 같은 거는요. 모일집 같으면 이게 이제 나무 아니에요, 새. 그래서 새가 원래는 여기 이렇게 모이고 여기 모이고 수많은 새가 이제 여기 모여 있는 게 이 모이집자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새추도 안 돼, 그러시는 거. 네, 그래서 보시면. 그 이제 요 자연 저기 전에 이제 근본에서는 어떻게 그렸냐면 제가 한번 이거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새추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또 그렸더라고요. 새추를. 네? 근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지금은 이제 인쇄체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철자로 찍었지만 옛날 참 그렸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이제 그려서 만든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 나오지 않는 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새 중에 조그만 새라 그래서 이건 뭔가 이렇게 하면 참새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우리가 요렇게 해서 조그만 요것도 살필성 이렇게 해서 저기 뭐지가 목자지고 참새자이고 그 다음에 암컷자 이런 식으로. 그 외에 많은데 그거 한번 그냥 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살필성이 눈목자지. 조그만 거지. 살피면서. 어쨌든 새추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 새조하고는 아무래도 그런 게 있는데 한번 여기 보시면 자원풀이 보시면 상형이다. 꽁지가 짧은 새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꽁지가 긴 새를 조라한다. 근데 아까 말씀 대로 그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시면은 아자가 있네요. 아자. 네. 아자. 네. 아자. 이거 보시면 맑으라. 거기다 갈까마귀 아자를 하나 더 좀 적어 놓으시겠어요? 네. 맑으라, 바르라, 갈까마귀야.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요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 새가 이제 갈까마귀가 배가 시냅니다. 배가 신데 아주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아주 맑은 소리를 낸답니다. 그게. 그래서 맑으라, 바르라, 또 갈까마귀야 이렇게 이런 소리를 해서 이제 우리가 우아 밑에 보시면 자형이 우아하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쭉 나오는데 이제 그러죠. 유아. 근데 이제 아까 하나 더 표시하면 이게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이 채는 채인데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높은 채 아니에요, 그죠? 새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있대요. 사람이 못 올라가는 데가 높은 채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 빠졌네요. 그다음 수컷자는 요것만 하면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거 우리가 보통 팔뚝괭이죠. 괭음할 적에 네. 팔뚝괭은 크니까 뭡니까? 새 중에서도 웅장한 새. 그러니까 날개가 튼튼한 새를 가진 새를 수컷에서 수컷이다. 네. 수컷. 우리가 아까 잠깐 썼지만 이렇게 해서 자웅 그랬죠. 예. 네? 남녀간에 뭐 이렇게 하면 뭐 짜웅한다 그러잖아요. 짜웅한다. 저런 걸 짜웅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자웅. 암컷 수컷이다 이렇게. 네, 암컷 수컷이다. 전에도 저쪽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영웅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웅월. 이것도 꽃뿌리형이지만 꽃 중에서도 암술이 크다 이거죠. 이거는 암술이 크다. 꽃은 다른 건 다 수컷이 큰데 꽃만큼은 이게 암술이 크다 이거죠. 암술이 크다. 그래서 영웅이다 이렇게 영웅.
홍홀이다 이런 식으로 했지 이제 그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보시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고대 모 집자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여기 나무에 새가 쭉 모여있다. 이게 소전에 지금 여기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세 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거 세 마리로 했지만 나무에 다 만져 있는 거다 이거지. 모이를 집자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온갖 새들이 나무에 모여든다 해서 모여든다 했다 이렇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기록이 앉자는 거예요. 기록이 앉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언덕 아래에서 사람처럼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새라고 해서 기록이다. 언덕이죠. 언덕 아래에서 사람처럼 모여서 산다. 속자로는 사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요 세족자를 이렇게 또 써요. 똑같이. 요거 똑같이. 요거 세추가 아니라 세족자로도 요 속자로 다 두 가지 다 똑같이 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간 안당 안노 안신이라고 하면 기러기가 전해지는 편지라고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안행이라고 그러죠. 안행. 형제를 얘기할 때 안행. 안항이라고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안항, 안행 다 있는데 사실 두 가지를 다 써요. 두 가지 다 쓰는데 그때는 항일루다 이렇게 항일루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 그다음 안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게 꼭 이제 이게 왜 안행이냐 안항이냐 그랬는데 기록이 학렬이 쭉 가다 이렇게 기록이 학렬이 이제 쭉 이렇게 날라가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날라가는데 여기 한 마리가 총일로 쏴서 맞으면은 요 빈 자리는 계속 안 채우고 간다 이거죠. 이게 기록이 항렬이다. 그래서 항렬할 때 우리가 보통 항렬할 적에는 이걸로 쓴다 이거죠. 항렬. 무슨 항렬? 지난번에 우리 목화토금수 했듯이 그런 항렬을 쓰겠지. 그 다음에 두 쌍입니다. 비록수가 있나요? 비록수? 비록수. 비록수. 비록수는 이제, 여기 보시면 비록, 벌레나 새가 주종이로 논밭에 곡식을 먹다. 그게 아름다울 가짜로 됐죠? 이렇게 새. 여기 새추가 아니라 거기. 그게 또 오타가 났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게 기계를 이게 역시 그래도 못 찾는 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새추, 거기 새추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가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벌레를 그 새가 주성이로 논밭에서, 쪼아 먹는다. 그래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비록이의 뜻이다. 이제 그런 식이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한번 그걸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마뱀도 그렇다고 그러지만 다른 거 그러면 그냥 혹시 그걸로 해석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쌍인데 이렇게 해서 두 쌍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손에 두 마리 새가 올려져 있다. 요 새가 두 마리가 올려져 있는 데서 두 쌍이다. 그래서 요 새추가 두 마리 있는 것은 새 한 쌍 수입니다. 요거 새 한 쌍 수. 여기 찾아봤더니 이것도 새 한 쌍 수. 이거 많이 쓰죠, 여기 와서 여기다, 말수문자를 넣어서 원수소 이렇게 하죠. 원수소. 근데 요렇게 해서 하나 넣으면 이렇게 되는 뭡니까? 이렇게는 또? 외짝촉. 외짝촉이 되죠, 그때는. 외짝촉. 하나 넣을 때는 외짝촉. 새가 손을 한 마리가 있다. 요거는 두 마리가 있는 것이고, 요거 한 마리가 있는 것이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쌍분이라고 있죠. 쌍분. 쌍견 있지만 양업계죠. 쌍분은 뭔데? 쌍분?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가 있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합장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합장을 했는데 쌍분은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따로 모신다 이거지. 이렇게 쌍분 이렇게 모신다 이거지. 그래서 저는 정이 가서 봤어요. 이렇게 이제 저희 아버님도 한번 장례를 모시려고 이렇게 왔더니 어떤 큰 집에 있더니 여기를 크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둘레석을 해놨는데 둘레석도 사실 아무나 못 해놓은 거예요. 옛날에 벼슬이 있어야 하는 건데 어떤 집이 크더라고. 근데 왜 이게 크냐 그랬더니 여기는 세 분이 들어가서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저 남자 어른들하고 첫째 부인하고 둘째 부인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세 분이 모이신다 그러더라고요. 효자네. 네? 예, 효자죠, 효자. 예, 효자는 다. 무슨 효자예요? 박사님들이만. 아니,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을 모시려고 그냥 돌아가시는데, 이제 모시는데, 왜 둘레석 있잖아요. 이렇게 둘레석. 네모난 둘레석을 이제 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남보다는 좀 크게 하려고. 가서 그걸 왜 이렇게 크게 했냐. 그랬더니 이제 저 돌 해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야, 여기는 세 분이 들어있는구나. 그렇게 크게 할 필요 없다. 어? 이렇게 어느 정도만 하면 된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했어요, 제가. 여기 들어가면. 근데 거기 같이 합장하는 것도요. 네. 본처도 있고 그다음 그 후처는 딴 데 결혼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온 사람은 그렇게 못 들어가잖아요. 그건 뭐 거꾸로 모르겠어요. 처녀로 시집 왔을 때만 들어간다고. 근데 거꾸는 모르겠고. 그런데 제가 전한번 저쪽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현고 학생부는 그리고 여자들은 왜 현유인 무슨 우리 성준이 씨, 신이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자들은 첫째 부인이고 둘째 부인이기 때문에 이름을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이 씨, 손흥 안 씨,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거지, 그게. 남자는 그냥 현고 학생 부분 아니에요. 근데 여자는 성이 들어가잖아요. 옛날에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썼다 이거지. 그렇죠. 또 쓸데없는 얘기 했네요. 여자분이 부인이 여럿이었다 이거, 여럿이었다. 하더라고요. 네. 처녀로 시집 왔을 때만 같이 합장을 할 수 있다. 자, 어쨌든 우리 쌍분이라는 그런 뜻이네요, 이게. 쌍수, 쌍방, 이렇게 쌍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속길잡자입니다, 속길잡자. 속길잡자는 사실은 이렇게 있지만요. 이것이 원래는 이 나무 위에, 이게 따지면 이것이 오두이 아니에요, 그죠? 오두이고, 나무 위에 사실은 이게 새추가 있는 거거든요. 나무에 새가 여러 가지 달렸듯이 옷감이 여럿이 천이, 여기 뭡니까? 그 나무에 새가 모여도 여러 빛깔의 천이 모였다는 데서 속길잡이다. 모여있다, 이렇게. 근데 이걸, 원래는 이게 이 사전을 찾으시면 이렇게 쓰걸랑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똑같은데, 속길잡이 이게. 어디가. 요것이 여기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 우도의 변이를 해서, 이런 식으로. 어디 변이 들어가서. 온갖 빛깔의 새들이 나무에 모여들시 천이 모여드는 것이다. 그래서 뒤적기자는 똑같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번장, 착자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석유잡으로 나오네요. 저 오돌변에 있는 거예요? 예, 쓰는 거예요. 석유잡으로 나오고. 똑같이.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이제 그런 자연만 머리에 기억해 두시면은 확실히 이게 나중에 어디 가서 저기 하실 적에 가르치실 때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 가르치실 때. 그 다음 떠날리입니다. 떠날리. 떠날리인데 원래는 이것이 이제 그 앞뒤 보지만 이렇게 해서 요게 산짐승리죠. 산짐승리. 예. 여기 뭐냐. 날짐승 금자죠. 날짐승 금자, 요건. 금에서 위에 거만 빼면은, 우리가 날짐승 금에서 빼면은 산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것이 새 모양이에요, 새 머리 모양이에요. 요것은 결국 뜰채로 잡는 모양이다, 이거죠. 새를 뜰채로 잡으려고 그러니까 새가 또 나왔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 해석대로 하면은, 날짐승이 꽁잎 박은 짧은 새는 계절에 따라 바뀌면 둥지를 떠나버린다는 데서 떠나다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그 뜻이라도 보시고요. 요거 새다 이거지 새. 요거 뜰채다 이거지 뜰채인데 뜰채에서 새를 잡으려고 하는데 새가 떠나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도 이렇게 보통 해석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리, 거기다 보시면 유리는 서로 떨어져 있다는, 딱 떨어져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회자 정리라고 보통 그래요. 회자 정리. 만나면은, 언젠가는 헤어진다. 저도 이제 퇴직할 때 그런 쭉 얘기를 썼습니다만, 언젠가는 나를 낳아준 부모하고도 헤어지고, 내하고 우리 자식하고도 헤어지고,
또 사랑했던 부부간에도 헤어지고 또 직장에서도 만났던 사람이 헤어진다. 그래서 회자 정도다 이제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그 중에서도 애별리고라 그래.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가 제일 슬프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려울 난자입니다. 어려울 난자. 이 세 축자가 자꾸 이상하게 쓰는 거예요. 어려울 난자는 사실 요 옆에 있는 것이 요게 노란 진흙 근자걸랑요. 사실 노란 진흙 근자인데 이게 노란 진흙근이라고 그래 이거 여기 붙여보면 새가 노란 진흙이 묻어서 날기가 어렵다. 보통 이렇게 해석이 되걸랑요. 근데 그 저기 찾아보게 되면은 이것이 과연 이게 근자라는 것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묶여서 이게 결국 뭡니까? 사람을 제사 지내는 거다. 이게 사람을 태우는 모습이다. 사람을 태워서 뭐라 그러나요? 제물로 바치는 형태다 이거죠. 그랬기 때문에 어렵다. 결국 그렇다면은 여기다 새 축자를 붙이면 뭡니까? 새가 묶여서 날기 고통을 받는다. 묶여가지고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어려울 난자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데 우리 그냥 통상적으로는 그냥 새가 노란 진흙이 묻어서 날기가 어렵다 정도로 그냥 해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자양 자체를 보러보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가난, 고통,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은 그렇게 어떤 저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봐서 그럴게요. 새가 어쨌든 노란 진흙에 앉았다가 흙이 묻으니까 날기가 어렵다는 뜻으로만 생각했는데 이건 참고로 우리가 더 좀 아셔서 이렇게 이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단어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우자입니다. 비우. 비우자는 임금왕하고 구하고 이렇게 해서 구하고의 반절이다. 이제 되죠. 이 자체를 이렇게 보시면 이건 하늘로 보시고요. 이거 하늘로 덮여 있는 건데 여기서 사실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쭉. 그래서 자영을 어떤 데 자영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쭉쭉쭉쭉 여기 몇 방울씩 떨어지는 이런 모양을 했다가 이것이 그 위에서 비가 떨어지는 모습이다. 또 이제 어떤 분은 해석을 또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셨는데 요 가운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또 물수가 이거지.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데 그때는 빗방울을 상징한 것이다. 이것이 빗방울을 상징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구름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것이다. 이제 빗방울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우자에서 이렇게 보면 하늘에 구름이 물방울에 떠서 모양을 본뜬 자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5천 거기 그런 거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설자를 보시겠습니다. 눈설자. 여러 가지 그냥 여기 정도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요. 눈설자. 눈설자인데 사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손이죠. 이건 손인데 거기 한번 소전을 보세요. 이렇게 소전을 보시면은 소전을 보시면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손일로 이렇게. 이게 뭐냐? 이렇게 하면 뭡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이것이. 비지요, 비. 비해. 그러니까, 이것은 눈이 오는 날, 물이 떨어지는데 손일을 잡을 수 있을 정도다, 이거지. 이걸 해석이 되면, 물이 오는데, 비가 떨어지는데, 손에 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눈이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소전에 보면 비해가 있는 것은 눈이 돼서 내려오는데 비를 실을 정도의 눈이다 이거죠. 그렇다 이거죠. 그죠? 이게 비해가 그렇다. 빛뜻이. 해라는 뜻이 비해가 그런 뜻으로 쓰였다 이게. 눈을 쓸 정도다 이거지. 쓸 정도. 그래서 우리가 뭐지? 이게 여기다 마음 숫자 들어가면 뭡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뭡니까? 슬기로우네. 여기 했죠. 회의람 학원이라고 우리 집 앞에 보면 회의람 학원이라고 있다. 지혜가 넘친다 그래가지고 어디 선전해놓은 건 아닌데 딱 보니까 저것도 한짝기나 아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도 회의람이면 지혜가 넘친다. 그러는 적이 있더랬지. 그러니까
요 자체가 요 자체 소전에 보면은 이것은 눈이 쓸 정도다 이거지. 눈이 쓸 정도다 이제 그런 식이다. 우리 이제 비올 때는 뭐 기우제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냥 넘어가서 먹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자, 고다음자를 보겠습니다. 고다음자는 구름문자입니다. 구름문자. 구름문자. 구름문자는 뭐, 요 자체만 해도 요거 사실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사용이 돼. 이것만 해도 구름문자 걸리거든요. 이를 문자, 구름문자.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 생기는 구름이다 이거죠. 비가 오기 전에 구름이 끼잖아요. 그때 구름이다 이거죠. 예, 구름. 예, 그런 형태에서 구름의 뜻이다. 근데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구름을 잘 쓰려고요. 근데 누가 보더니 그 스님들 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구름이 있으면 그냥 떠다니잖아요. 구름이. 야, 떠다닐 팔자, 떠다닐 팔자. 그래서 이름도 안 쓴다 그러더라고. 근데 떠다니지는 않는 아직 70이 돼서 스님이 되려면 모르겠고. 스님 자격이 50만 넘어 없다 그러는데 못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스님 자격이 안 돼. 그런 구름이다. 왜 스님이 구름처럼 떠다니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떠다녔잖아요. 예. 그렇죠. 특히 이 2조 때는 그랬잖아요. 이판사판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2판에 종사해서 3판에. 2판은 글 공부하는 스님이 2판이고, 네. 3판은 자병리라는 사람이 3판이냐면, 거기가 2판, 3판에 들어가면 집안 꼴이 안 된다 이거지. 스님들을 아주 확대했기 때문에, 2판, 4판이 된 거지. 예. 아직까지 스님은 안 됐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름하고 진흥리에서 이렇게, 진흥리에서 운이지차가 되죠, 운이지차. 예. 운이지차. 예. 구름하고 차이가 멀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번개전자입니다. 번개전자. 예. 근데 이 번개전자는 이게 별신자 걸라고요, 이 별신. 근데 이 별신자를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 제가 항상 말하는데 이게 귀신 진짜 아니에요, 이렇게. 귀신 진짜인데, 여기, 이때 보면은 이 신이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든지, 이게. 그러니까, 이 번개는, 이 펼친자는 이렇게 친 모습이에요, 이것이. 번개가 빵 치는 모습인데, 이걸 펴진 모습으로 가지고 이렇게 펴셨다, 이거죠,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게 펼친이 이것이. 이제 모양 자체가. 여기는 이제, 그래서 이 모양, 이런 모양 보면은, 이런 상태가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이런 모습으로 이게 번개전자를 표시했어요. 이 모습이 이상하다 이거지. 우리 번쩍하는 모습을 이걸로 표현했다 이거지. 우리 번개전자를. 그래서 이제 여기 신의 모습인데, 비가 와가지고 번개 치는 모습이다 이거지. 이것이. 번개 치는 모습이다. 네, 신의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것은, 제가 여러 가지 신자를 얘기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번개전자, 그 다음에 우레레자. 우레레자도 보시면, 그게 하나로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저쪽에서 더 설명을 드리면, 우레레자와 같이. 어쨌든 이제 비에다가 이것이 이제 번개전자로 치지만 이것이 같은 우레레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번개 치는 모습을 이렇게 친다 이거지. 한전에도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개 표시되잖아요. 이렇게 번개 표시되고 우레레를 보시면은 밭에다 치는데 옛날에는 자영을 갖다가 아주 여러 이렇게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비가 오는데 여기다 밭절을 여러 개 했어요. 밭에다 또 무랑꽝꽝 하는 이렇게 소리 하면서 이렇게 꽝꽝 이렇게 하는 모습이다 이것이. 우레가 치는 모습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아까 잠깐만 그렸습니다만 이 번개전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시 이렇게 번개 치는 모습을 저렇게 그렸는데 어쨌든 모양이 좀 이상해서 나중에 한번 쉬는 다시 한번 잘 그려볼게요. 잘 안 그려지네요. 근데 그런 모습이다. 저는 그런 보시겠습니다. 신의 뜻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가 내릴 때 하늘에서 번쩍하고 빛이 내린다. 나가는 데서 번개의 모습이다.
또, 우레레는 비 올 때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듯한 요라는 소리를 낸다. 그래서 이게 밭전이지만 사실은 이게 수레바퀴 모습을 그렸다 이것이. 네, 수레바퀴 모습을 그려가지고, 그런, 나는 모습이 요란한 소리가 난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 어뢰, 질레, 피레 이렇게 있네. 부안해동 그렇게 많이 쓰죠. 사전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깥 피레도 이걸 좀 쓰죠. 여기도 이렇게 밭전도 이렇게 그런 색에도 쓰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비올령 이제 비올령 우리가 이렇게 영 이렇게. 그러니까 명령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빗방울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용히 오는 비령이로 돼 있더라. 조용히 여기에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표 거기 저 있으면 조용히 오는 비령, 영하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이다. 우리 영하로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영하로. 그래서 죽음이나 말년을 비유한다 할 때도 영을 쓴다 이것을. 죽음이나 말년을 비유할 때도 영자를 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좀 넘어가시면 쓰일 수잖아요. 쓰일 수. 쓰일 수인데 사실 요 자역이 원래는 요게 밑에가 이렇게 큰 데가 있어. 큰 데가 있는데 자역이 비워낸 것이다. 자역이 잘못돼서 이제 이것이 비워낸 것이다. 이제 결국 뭐냐면 나중에 이제 신령령에서 나왔지만 비가 오게 해달라고 사람이 제사장이 비는 모습이다 이것이 밑에가. 그렇게 해서 좀 뭘 구하다, 비 오게 해달라고 구하다 뭐 이런 모습에도 비가 또는 아니 비가 그칠 때를 기다리다, 비를 만나다, 머뭇거리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런 뜻을 써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비가 내려 수없을 적셔 초라한 몰골이 되다 필요한 물을 여기 구해서 써야 한다 해서 구하다 쓰이는데 제가 제가 사전에서 보면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런 비 오게 해달라고 비는 제사장의 모습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보시면. 그래서 왜 이제 이렇게 봅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가 이제 그게 맞는 게 뭐냐면 이렇게 봅니까? 이렇게 선비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뛰어난 사람을 선비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제사장이 그런 선비의 모습으로 전향이 돼서 이것이 선비유로 변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똑같이 이건 우레 진짜네. 우레 진짜. 요거 뭡니까? 요거는 무슨 신이에요? 요거는 별진 대신.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조개죠, 조개. 요게 사실 조개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조개. 그래서 우리가 농번기 할 때 욕보다 할 때 요거 아니에요, 그죠? 대합 조개, 요건 요렇게 원래 자가 되면 대합 조개 신이에요, 큰 조개. 그러니까 대합 조개가 이 지하에 있잖아요, 바닷가 밑에 있잖아요. 지금 요만한 대합 조개가 아니죠. 우리가 옛날에 큰 조개였대요. 큰 조개가 아마 이런 제가 볼 때는 큰 조개였는데 먹이를 보고 그 육중엔 조개가 보고 팍 친다 이거죠. 먹이를 보고 팍 치면은 뭐예요? 그냥 먼지를 팍 내면서 팍 내면 어떻게 밑에서 밑에 뭐라 그러나요? 진흙 말고 뻘이라 그래요. 거기서 그냥 팍 저기를 뭐라 그러나요? 흩트리고 가잖아요. 그것에서 이제 이게 우레 짓잖아요. 이거지. 그 모습이 결국 우레 치는 모습과 같았다 이거죠. 비 올 때 여기 보시면 비가 올 때 벼처럼 번쩍이는 것으로 우레의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놀라고 천지를 큰 우레의 뜻이 난데 그 사전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조합대학의 신이다 그래서 그 조개가 먹이를 보고 팍 쫓아가면 옆에가 그냥 팍 이렇게 일어나는 거, 왜 먼지 훅 일어나듯이 그렇게 가는 모습에서 이제 우레진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요거 두 가지를 참고로 다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 이거 지금 문교부를 뭐라 그러나요? 교육부. 그냥 교육부라 그래요? 교육부에서 이걸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한번. 이거는 무슨 무슨 어떤 대표적이를 하나 해서
대표 훈음의 자영이 어떤 거에서 나온 것이냐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해석하는 사람마다 틀리고 보는 사람마다 틀리고 지금 제가 했듯이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물속에서 먹이를 보고 조개가 그냥 확 쫓아가는 거 그래서 참 그 옆에서 그냥 진흙거리가 확 일어나는 모습이 외신이다 이렇게 해서 그 자영이 있는가 하면 이게 이제 그 자영을 바꾸려면 이게 그래서 좀 그런 것이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리상자예요. 서리상자. 서리상자고는 예, 지표면에 수증기가 올라와 지상의 물체 표면에 얼어붙은 것에 예, 마치 예, 빗방울처럼 언못이다. 서로 얼어있다. 비슷한데 설이 있다. 그 모습이 예, 서리상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상하면 예, 추상 같은 호령, 뭐, 이렇게 가을서리가 아주 성성하다 해서 추상. 또 풍상, 예, 또 다음에 성상. 제가 항상 말씀드린 성상. 예, 성상. 예. 허리던 1년에 한 번씩 내리고, 또, 그게 뭡니까? 성은 뭡니까? 별은, 1년에, 한 번씩 그 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뭡니까? 저도 그런 얘기는 뭐 38년 뭐 성상을 묻자 그러면 38년 동안 뭐 직장에 다니고 했어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상에다 이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다. 그 다음 안개 묻자입니다. 안개목. 이것도 뭐 똑같이 뭐 있는데 안개보다 이렇게. 예. 여름철에 비가 힘쓰게 되면 안개처럼 자욱하신다 해서 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힘차게 몰려 자욱한 안개가 되다. 예? 수증기가 몰려가지고 예, 자욱한 안개가 되다. 힘쓴다 이거죠. 힘쓴다. 수증기가 힘써서 그런 모습이다. 또 비가 장대같이 올 때 아주 후들겨 펴서 쏟아지는 그 물보라다. 그러니까 비가 왜 이렇게 오면요 막 튀잖아요. 근데 튀면 어떻게 여기는 막 튀잖아요. 이렇게 그것이 이제 안개처럼 흩어진다 이거죠. 예. 흩어진다. 그건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막 빗방울이 쏟아질 때, 그 튄다 이거죠. 옆으로. 막 아주, 그래서 비가 장대같이 쏟아질 때 아주 그냥 물보라 안개처럼 이게 옆으로 튀어나간다. 그래서 안개보다 이제 그렇지. 오리무죽, 운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분목이 해체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슬로다. 이슬로. 그러니까, 길가에 풀잎에 내린 비처럼 내선 이슬이라 해서 이슬인데, 우리가 제가 항상 말하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진로. 근데 이것이 참 이슬이라고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노자에 한번 찾아보세요. 노자에 찾으시면은, 좋은 술로라고 있어요. 좋은 술로. 이슬로, 그래서 어떤 사람, 이게 이제, 과연 어떤 게 맞느냐. 이름 짓기 나름, 술 이름 짓기 나름인데, 진로라고 하면 참 좋은 술이다. 참 좋은 술이 진로다. 있나요? 찾아보셨나요? 네, 진의 좋은 술. 좋은 술이라고 있죠. 이슬로자도 있지만 좋은 술이 있거든요. 근데, 좋은 술인데, 진짜로 좋은 술이다, 이게. 진짜로 좋은 술이다. 근데 지금 변해서 지금은, 야, 참 이슬처럼 좋은 술이다. 이슬이다, 이제 참 이슬이다. 진짜 이슬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술 먹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말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뭐, 그 양쪽으로 표현해도 좋겠죠. 참 이슬이다. 이슬로인데, 진짜 이슬이다. 그래. 참 이슬이다. 진로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실질상은, 이게 술로다 이거죠. 좋은 술로. 참 진짜. 옛날에 가짜가 많았대요. 중국 사람들이, 진짜가 많은데 이건 진짜 좋은 술이다. 그게 진로였대 이게. 그래서 저도 한번 이게 저기 했는데 중국에 뭐예요? 제일 많이 중국에 만들어내는 뭐예요? 전부 가짜네 웬만한 거랑. 응? 어마어마하게 가짜를 많이 만들으니까 야 이거는 진로다. 진짜 좋은 술이다. 지금 중국 가서 저기 뭐 마오타이준가 뭐 이런 거 사면 뭐 70만 원, 80만 원씩 가올려요? 서울 쪽에? 이거 뭐라 그랬어요? 그거 아니다 이건 진로다 이건 진짜 술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맞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아주 잡아갈지 모르지만 진로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여기 우리 이제
술 먹는 사람은 그런 거지만, 통상적인 때는 이슬이다. 예. 그러니까 빗방울이 맺혀서 이슬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빗방울이 맺혀 이슬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 보면 노천에면은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뭡니까. 하늘에서 하늘이 열린 상태, 노천. 그 다음에 노점. 그래서 이제 노점, 노수. 노숙하면 이제 우리가 풍찬노숙이라고 그러죠. 예. 지붕이 없는 데서 잔다, 이게 노숙한다. 예, 그런 식이죠. 발로, 폭로. 그러니까 이제 다 드러났다, 이게. 그래서 이제 폭로한다 그랬죠. 예, 토로한다.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했어요. 우리가 보통 초로 인생이다 그랬죠. 이제 이슬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거 말고도 왜 지난번에 산사춘, 산사춘 그런 것도 참 좀 잘했다 그러네요. 우리가 산사춘. 저는 그래서 이거 보고 했어요. 야,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가짜 술을 많이 입는댔으면 딜러라는 말이 나왔을까. 진짜 술이다. 이런 술이 나왔을까. 그런 식으로 속이 드는. 자, 그 다음에 비올령자를 보시겠네요. 비올령. 비올령자 아니, 실령령자지, 실령령자. 실령령자. 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이것이 이제 비올령자죠. 옆에서. 이것이, 여기. 네. 비오에다가 비나이다, 요것이 입이 세 개가 아니, 비는 것이 비올령자다, 이거죠. 근데 그건 누가 비어요, 요것이? 무당이 빈다, 이거지, 무당이. 무당이 빈다, 이거. 무당이 비우는데, 옛날 자역을 보니까요, 여기다가, 요것도 있죠, 한번 찾아보셔도 요것도 여기 비올령이 또 있어요, 여기. 요것이 결국, 이걸 구수록이라고 그랬걸라나, 이것도요? 근데 저는 저게 구수록일까? 과연 임금이 왕이 비는 걸까? 네? 왕이 비는 걸까? 옥이 이제 신성했기 때문에 옥을 가지고 옥에 해달라고 비는 건데, 제 생각에는 왕이 비는 것 같아요, 그건. 네? 이게 똑같이 비오는 거죠. 찾아보시면은. 네. 한번 찾아보세요, 노 선생님. 왕이 제사장이었으니까. 네, 그랬으니까 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옥을 가지고 빈다 이거지. 옥을 갖고 빈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아닌 것 같다. 왕이 제사장이니까, 기후제신에도 우리가 꼭 저기 해더라도 그런 뜻이 아닌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당이, 꼭 무당이라고, 우리 무당이라고 그랬지만 옛날엔 제사장이 제물을 차려놓고, 비를 주십사 비는 데서 신령의 뜻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다음 영감, 미묘한 그런 느낌이죠, 영감, 미묘한 느낌. 성령, 거룩한 훌령이다, 이거, 훌령. 죽은 이의 너, 훌령. 심령, 마음의 근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꼭 그런 나쁜 뜻일로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지.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좀 하고 프로 청소는 잠깐 쉬셨다 하시죠, 뭐. 오전까지 하셨다.